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당대회가 시끄럽죠. 김 후보를 겨냥해서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김 후보는 민주당식 가짜뉴스라며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섰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며 정치 생명까지 걸었죠. 그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 제 정치 생명 걸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탈탈 턴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영장 신청을 39번이나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동지들이 민주당식 생떼탕을 끓이고 있다. 섭섭함도 토로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우리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 씌우기로 민주당의 언어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 후보의 해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입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역시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닮은 듯한 두 사람.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나 봅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과 관련해서 울산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김기현 후보 권력형 투건 비리 심각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울산의 이재명이란 딱지. 생떼탕 프레임만으론 떼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식 공격이라 글쎄요. 실제로 국민의힘의 주적은 바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식으로 공격하지 말라 그러는데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그런 공세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논란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두고만 볼 리는 없겠죠.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확한 명은 이제 앞으로 더 정해지겠지만 지금 가칭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단장도 하고 구성원들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김 후보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투기 의혹의 핵심, 이 니은자에서 기역자로 바뀐 이 도로죠. 노선이 이렇게 니은자로 원래는 돼 있다가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상하게 또 김기현 후보 그 땅 위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변경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좀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 김 후보, 이 도로 계획을 승인한 사람은 민주당 출신 송철호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해당 도로도 지상이 아닌 지하 터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울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터널로 뚫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터널은 김기현 후보가 가진 이 산의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혀 그 도로와 김기현 후보 땅이 어떤 가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일은 없다. 다만 터널 입구가 어디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아주 낮은 구릉이어서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터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 후보의 땅은 바로 터널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토지가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송전탑도 지나간다며 좋은 땅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또 한편에선 주변에 투기 세력이 붙은 흔적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KTX 울산역이 2010년에 개통이 돼서 세워졌는데요.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 무슨 주거지가 있거나 뭐 상가가 있어야 역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기현 후보의 땅 주변에 굉장히 큰 필지의 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쪼개기, 뭐 80개 정도로 쪼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나는. 김기현 후보 땅이 있고 주변이 개발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리로 속단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기현이냐 투자현이냐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인생 2회차인 진도주는 신도시가 들어설 분당 땅을 콕 집어 샀죠. 김 후보 역시 그냥 인생 2회차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2회차든 성견지면이든 김 후보가 해당 땅을 매입한 이유 노후 준비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목장을 하시려고 했다. 근데 그때 그 98년인데 당시 김기현 후보 나이가 39살이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퇴 데뷔를 하셔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43살 먹도록 뭘 했나 함께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 팀이 됐다.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말인데요. 비윤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죠. 당장 결선 투표 그리고 선거 연대가 떠오릅니다. 안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를 이야기한 거다. 살짝 거리를 뒀는데요.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면 계속 분열하지 말고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천 후보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 팀을 꾸려보고 싶었나 봅니다. 함께 이태원에 가자 공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천하용인 4인방에 참여한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달라는 겁니다. 안 후보가 과연 초대에 응할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거절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안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안철수 캠프는 구조적으로 이준석이 뭘 한다 그러면 불안해해요. 서로가 서로를 포섭의 대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안철수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전혀 다른 기획 의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세요, 그냥. 용산 가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자는 거에 오히려 내가 천하람 후보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병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안 후보가 거절을 했는데요. 안 후보 측은 전대 와중에 특정 후보끼리 모여 이벤트를 벌이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럽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왜 황교안 후보나 김기현 후보에게는 제안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획 의도가 있다 생각한 듯 싶죠. 천 후보는 홀로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면서 은근히 기획자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는 아쉽다면서도 연대를 생각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던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천안연대든 안천연대든 연대는 없습니다. 좋은 어떤 스파성의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전략적인 제휴 정도 띄엄띄엄 하는 것이지.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가 서로 주도권을 쥐려 밀당을 하는 듯 싶습니다. 최근 안 후보의 지세가 주춤한 사이에 천 후보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실버 크로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애매함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슬쩍 꼬집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좀 우물쭈물 우왕좌왕 하시다가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결선 투표에는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후보 측은 참는 것도 능력이라고 반박을 했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부딪히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천하람 후보처럼 다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당장은 시원해요. 하지만 당은 깨집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더욱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건 천 후보의 프레임이죠. 친윤과 반윤 사이에 낀 이 샌드위치 신세, 어떻게 해서든 견뎌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프레임으로, 경쟁력 프레임으로 가야지 윤석열, 뭐 용산 대 안철수 하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무조건.